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알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58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와 호모토피 타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섹션 58을 배우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에 관련된 유명한 렘마 하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퍼너스 렘마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을 배웠는데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렘 for the disk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맵 F가 디스크에서 디스크로 가는 컨티너스 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fx가 x가 되는, 이것을 제가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픽스드 포인트가 이 디스크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것과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 티어리엄의 컴비나토리얼 버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퍼너스 렘마는 브라우어 픽스 포인트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종류의 개념인데, 이걸 저희가 조합론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트라이앵글 ABC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A, B, C 이것을 이용한 이런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 트라이앵글 ABC를 적당히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것을 더 작은 트라이앵글들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트라이앵글들로 잘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더 작은 트라이앵글들로 자를 때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트라이앵글들의 각각이 이것과 이거 각각들이 서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로 이 트라이앵글 ABC를 잘랐을 때 빈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작은 트라이앵글들 여러 개들의 유니온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간단히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레이션을 한 이 각각의 작은 트라이앵글들의 벌텍스들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트라이앵글의 벌텍스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벌텍스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벌텍스에다 저희가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이미 여기 작은 그 트라이앵글들의 벌텍스에 레드, 블루, 블랙, 레드, 블루, 레드, 블랙, 블랙 이런 식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떤 조건으로 칠하냐면은, 먼저 A, B, C라는 전체 큰 트라이앵글의 각 세 꼭지점 있잖아요. 여기에는 A에는 레드, B에는 블루, C에는 블랙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이 세 점은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각각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트라이앵글의 한 엣지, 이 전체 트라이앵글의 엣지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AB라는 엣지를 보겠습니다. 이 AB라는 이 엣지 E에 대해서는 색을 어떤 방식으로 칠할 거냐면은, 지금 A는 저희가 이 엣지의 양 끝점이 A하고 B죠. 그리고 A에는 레드가 칠해져 있고 B에는 블루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엣지 위에 있는 트라이앵글들의 벌텍스에는 레드하고 블루만 칠할 거예요. 이렇게 블루나 레드만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C에 해당되는 이 블랙은 칠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BC를 이어주는 엣지를 볼까요? 여기에는 BC의 양쪽 끝점은 B의 블루, C의 블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벌텍스들은 전부 블루나 블랙으로만 칠할 거예요. 여기에는 레드는 칠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엣지 A, C에는 A에는 레드고 C에는 블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블루는 칠하지 않습니다. 레드하고 블랙만 가지고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저희가 레드, 블루, 블랙을 다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트라이앵글 ABC의 각 엣지들, 그러니까 AB를 잇는 선분, BC를 잇는 선분 또는 AC를 잇는 세 개의 선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위에 있는 벌텍스들은 그 엣지의 양쪽 끝점인 두 개의 컬러들만 가지고 칠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색을 칠했을 때 보겠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어떤가요? 이 트라이앵글은 레드가 두 개고 블루가 하나 칠해져 있죠. 이 트라이앵글에는 레드가 두 개, 블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이앵글은 어떤가요? 이 트라이앵글은 세 가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죠. 블루, 레드, 블랙이 다 칠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특별히 그죠? 트라이앵글 하나에 세 가지 색깔이 다 있는 경우를 저희가 픽스드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브라우어 픽스드 포인트에서의 픽스드 포인트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픽스드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바운더리에서는 제가 색깔을 칠할 때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내부에 있는 점들은 저희가 따로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가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색을 칠하건 간에 이 안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픽스드 셀이 하나는 있다.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여기서 이거 말한 거죠. 이런 픽스드 셀이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라는 것이 스포너스 렘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트라이앵글레이션 안에 적당한 트라이앵글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세 가지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한 이 픽스드 셀이죠. 이런 트라이앵글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항상 이런 것들이 홀수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항상 홀수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저희가 이 픽스드 셀이 있지 않도록 색깔을 한번 칠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는 블루죠. 그리고 이쪽에는 블루 아니면 블랙만 칠하던데 예를 들면 제가 블루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저희가 블루하고 레드만 칠할 수 있는데 레드를 칠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또 블랙이 칠했다고 할 때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블랙을 칠하게 되면은 여기 픽스드 셀이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레드를 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드를 칠하면 여기에 픽스드 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픽스드 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은 저희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블루를 칠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블루가 칠해졌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레드를 칠하면 픽스드 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는 칠할 수 없지만 제가 블랙이나 아니면 블루는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블루고 얘가 블랙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저희가 블루나 블랙을 칠할 수는 있는데 레드를 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랙을 칠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레드를 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블루가 있으면은 여기에는 블랙 아니면 블루를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루를 칠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블랙을 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하다 보면은 잘하면 이런 픽스 셀이 생기지 않도록 색깔을 칠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칠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칸이 반드시 하나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적당한 트라이앵글 ABC를 그려놓고 그 안에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임의로 한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고 한번 색깔을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픽스 셀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선가 픽스 셀이 반드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볼까요? 이 엣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A하고 B를 이어주는 엣지인데
이 엣지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벌텍스들은 반드시 색깔이 레드 아니면 블루만 있어야 되는 거죠. 블랙은 이 안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엣지들을 보면, 이런 엣지들을 잘 보면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 둘 중 하나로만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레드에서 블루로 가는 엣지거나 아니면 블루에서 레드로 가는 엣지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레드가 있고 블루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타입만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 레드에서 블루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살표를 줘서 이렇게 어떤 선을 이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블루에서 레드로 가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선분으로 이어줄 텐데 이것은 내가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블루가 있고 왼쪽에는 레드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에는 블루가 있고 왼쪽에는 레드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블루가 있고 왼쪽에는 레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선을 이어주겠습니다. 이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블루하고 레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블루가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블루가 있고 레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블루를 끼고 또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선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는 블루가 있고 왼쪽에는 레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픽스드 셀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픽스드 셀이 아니라는 말은 여기 반대쪽에 레드 아니면 블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드가 있었으면은 얘는 이쪽으로 선이 나가는 거가 되는 거고,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 만약 블루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이번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블루고 여기가 레드인데, 여기 반대쪽에 있는 것이 만약 픽스드 셀이 아니라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레드 아니면 블루인데, 레드가 되면은 이쪽으로 나가고, 블루가 되면 이쪽으로 또 이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픽스드 셀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블랙이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한쪽에는 레드고 한쪽은 블루인 경우만 내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픽스드 포인트가 되면은 여기만 레드하고 블루가 있고 여기는 지금 블랙하고 레드가 돼 있고 이쪽은 블루하고 블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레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네요. 지금 이쪽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레드고 이쪽이 블루로 끝나는데 이 선 위에는 레드하고 블루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레드가 올 수도 있고 블루가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레드에서 블루로 바뀐 것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블루로 계속 가다가 블루에서 레드로 바뀐 순간에 한번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레드에서 다시 블루로 바뀐 순간이 또 나올 거고, 그러다가 블루에서 또 레드로 바뀐 순간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드에서 다시 블루로 바뀐 순간이 나오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레드에서 블루로 바뀌는 순간하고 블루에서 레드로 바뀌는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교대로 나올 텐데, 시작이 레드고 끝이 블루기 때문에 레드에서 블루로 바뀌는 이것이 블루에서 레드로 바뀌는 것보다 정확히 한 번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3번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4번 나와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의 개수보다 한 번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 들어가는 화살표의 개수가 3번이면은, 그죠? 이게 3번이면은 이렇게 나오는 화살표의 개수가 2번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은 3번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2번 나와요. 그 말은 이 들어간 것 중에 반드시 하나는 결국은 이쪽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들어간 화살이 이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다, 이쪽을 볼까요? 이쪽은 전부 끝나는 쪽이 레드하고 블랙하고만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블루하고 블랙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여기 한 번 더 많이 들어간 이것은 이쪽을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 안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춘다는 말은 그 멈췄을 때 이 트라이앵글이 바로 픽스드 셀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반드시 3가지 색깔을 다 갖는 이 픽스드 셀이 하나 이상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너 렘마를 찾아봤는데, 이 스포너스 렘마는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히 찾아보고 또 다른 버전들도 공부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섹션 58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제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으면은 그 스페이스에 펀더멘털 그룹을 찾는 것이 이번 강연의 목적입니다. 어떤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디포메이션 리트랙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용할 때는 그것의 리프팅 커레스폰던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S1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정수의 애디티브 그룹이 되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S1이라는 서클이 있는데, 이 서클의 펀더멘털 그룹이 이 정수의 애디티브 그룹하고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펀더멘털 그룹의 제너레이터를 보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이 S1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룹이 됐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S1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여기 X0를 1로 한다면은 이 X0인 1이 베이스 포인트가 되는데, 이 베이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룹을 하나 그려봤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룹입니다. 이 룹은 이 2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패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룹은 궁극적으로는 S1을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였죠. 이것을 저희가 제너레이터처럼 생각을 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룹이 S1을 따라서 반드시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갔다가 다시 후퇴했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S1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중간에 움직이는 것들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펀더멘털 그룹의 원소들은 이 룹들의 패스모토픽 클래스들을 따지는 건데, 이 룹을 저희가 F라고 한다면은 여기 펀더멘털 그룹의 원소는 이 룹들의 패스모토픽 클래스들을 따지는데, 이 패스모토픽 클래스를 따질 때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바로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것들이 패스모토픽 입장에서는 결국은 동일한 거잖아요. 두 개가 서로 패스모토픽 하기 때문에 결국은 펀더멘털 그룹에서는 같은 원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은 그 원소가 룹이 S1을 따라서 몇 바퀴를 도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약간 다른 애널리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1을 약간 살을 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가 있는데 이 애널리스는 저희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S1인데 i를 곱하겠습니다. i라는 건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S1의 각 점마다 i를 곱해서 이렇게 살을 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A2 애널리스인데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일하게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 1을 베이스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잠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점을 베이스 포인트로 가는 룹 중에서 이 애널리스를 따라서 마치 S1처럼 몇 바퀴를 도는지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것과 두 바퀴 도는 것이 패소모토픽 할 수는 없죠. 마치 S1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룹과 두 바퀴를 도는 룹이 절대 패소모토픽 할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안에 궁극적으로는 한 바퀴를 도는 패스지만 그 패스가 이 S1보다는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많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몇 바퀴를 도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은 실제로는 저희가 패소모토필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널리스를 따라서 몇 바퀴 도는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이것과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 애널리스 중심에 S1이 이렇게 있죠. S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룹들 있잖아요. 이 룹들을 패소모토픽하게 움직여서 이 S1 쪽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S1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패소모토피에 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 안에 있는 이 S1이라는 서클은 제가 애널리스에 있는 S1을 살을 찌운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버리면 전부 S1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결국은 애널리스 안에 있는 룹들을 패소모토픽하게 그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S1 쪽으로 다 밀어버려서 저희가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A2에 있는 애널리스에 있는 펀더멘털 그룹이나 S1에 있는 펀더멘털 그룹이 실제로는 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R2에서 원점을 뺀 평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도 저희가 계산하고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원점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럼 저희가 동일한 베이스 포인트를 1을 여기다 잡았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룹들은 결국은 이 원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돈 것과 두 바퀴를 돈 것, 이 두 개는 절대 패소모토픽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면은 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았느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면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결국은 이 원점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패소모토픽하게 항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냐면은 여기 원점에서 선을 하나 그었다고 할 때 0보다 원점이 아닌 이 점들을 전부 이쪽으로 보내고 이 밖에 있는 점들을 다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결국은 원점을 뺀 이 플랜 안에 있는 어떤 룹이더라도 그 룹을 저희가 패소모토픽하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 S1 있죠? 이 S1 쪽으로 저희가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패소모토픽을 써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S1에 있는 룹이나 지금 원점을 뺀 R2에 있는 룹이나 원점을 따라 몇 바퀴 돌았냐만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은 원점을 뺀 R2에 있는 모든 룹들을 제가 패소모토픽하게 S1에 있는 룹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R2에서
원점을 뺀 이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이 S1의 펀더멘털 그룹과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라는 개념은 어떤 스페이스 A가 전체 스페이스 X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되는데, 저희가 A의 그 토폴리컬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X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되면은 이 X의 펀더멘털 그룹이 이 A의 펀더멘털 그룹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S1이 뒤에 배우겠지만 이 원점을 뺀 플랜에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되는데, 그 성질을 사용해서 이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이 S1의 펀더멘털 그룹과 동일하고 정수에서 애디티브 그룹이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렘마 58.1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H와 K 두 개가 X에서 Y로 가는 컨티너스 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X0한 점을 Y0한 점으로 보내겠습니다. H와 K 사이에 호모토피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이 호모토피는 X0를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Y0로 픽스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T에 대해서 X0 값을 Y0로 항상 보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H가 여기 H와 K 사이에 호모토피가 되고 이 X0는 항상 Y0로 보낸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 H하고 K에서 인듀스 되는 호모스미 서로 동일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중요한 렘마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 인듀스 된 호모스미 H스타와 K스타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둘 다가 X의 펀더멘털 그룹에서 Y의 펀더멘털 그룹으로 가는 호모스미인데, 그것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X의 펀더멘털 그룹의 원소인 어떤 룹에 패소모토피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개를 지금 H스타와 K스타로 보낸 것이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F라는 룹을 X0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X에서 어떤 룹으로 하나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패소모토피 클래스들이 H스타와 K스타에서 각각 같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 맵을 생각해 볼 텐데요. I 프로덕트 I에서 X 프로덕트 I로 가는 이 앞에 I에서 X로 가는 것은 이 F라는 룹을 보내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고, 뒤에 I에서 I로 가는 것은 저희가 아이덴티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H가, 라지 H가 H하고 K 사이의 호모토피이기 때문에 X 프로덕트 I에서 Y로 가는 그런 컨텐츠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성한 이 부분, 이죠? 두 개를 합성한 것은 H 컴파짓 F와 K 컴파짓 F 사이에 패소모토피가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룹 사이에 패소모토피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번에는 S하고 T에서 T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T가 0일 때를 놓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앞부분은 지금 F에 의해서 S가 왔으니까 FS가 되는 거고, 여기 아이덴티티에서 0이 왔으니까 그대로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라지 H는 지금 이 두 맵 사이에 호모토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가 0이게 되면은 여기 H로 보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FS를 H로 보내준 HFS가 됩니다. 이번에는 T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T가 1인 경우는 지금 앞에는 FS가 되고 뒤에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이번엔 T가 1이기 때문에 K로 보내주는 것이 되니까 KFS가 됩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는 이 룹으로, T가 1일 때는 이 룹으로 보내주는 것이 됐죠.
그리고 이번엔 S가 0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S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가 0이면 지금 이 F의 0이니까 여기는 F의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아이덴티티로 T가 왔으니까 그대로 T가 되는 거죠. 그런데 F의 0은 뭔가요? F는 지금 X0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이 X0를 베이스 포인트로 갖는 룹이잖아요. 그러니까 X0가 되겠죠. F0는. 그런데 이 H는 뭐라고 했었죠? 이 H는 모든 T에 대해서 X0는 Y0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S가 0일 때는 Y0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S가 1일 때를 볼까요? S가 1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가 F1이 되고 T가 되는데 F1은 여전히 F가 X0를 베이스 포인트로 하는 룹이니까 여전히 X0죠. 그리고 여기 같은 조건에 의해서 이것도 Y0가 됩니다. 그래서 S가 0일 때 또 1일 때는 다 Y0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HF와 KF라는 두 룹 사이에 패스 호모토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의 호모토피 클래스들을 H스타로 보내준 것은 정의에 의해서 HF의 패스 호모토피 클래스들인데 지금 HF하고 그죠? HF하고 KF가 패스 호모토피 하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값을 갖죠. 그런데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지금 F의 패스 호모토피 클래스들을 K스타로 보낸 것이 됩니다. 이 두 그룹 호모심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H하고 K가 X에서 Y로 가는 컨티뉴어스 맵입니다. 그럴 때 이 H하고 K가 서로 호모토픽 합니다. 라지 H에서 호모토픽하고 그 호모토피가 이 X0는 항상 Y0로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컨티뉴어스 맵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두 호모음심은 H스타하고 K스타는 일치합니다. 이제 배우게 되는 정리 58.2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죠. S1이 있고 R2에서 원점을 뺀 플랜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개념을 미리 언급을 하면은 여기 S1은 원점을 뺀 R2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페이스가 또 다른 스페이스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되면은 그 펀더멘털 그룹이 같다라고 제가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과 원점을 뺀 R2의 펀더멘털 그룹은 서로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에서는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라는 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이 실제 예를 통해서 미리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이것을 확장시킨 것이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인클루전 맵 J가 있는데 이 J는 S1에서 원점을 뺀 R2로 가는 그런 인클루전 맵입니다. J스타라는 호모입심은 S1의 펀더멘털 그룹에서 R2에서 원점을 뺀 이 펀더멘털 그룹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수의 애디티브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J가 인클루전 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인클루전 맵에 대해서 이 내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인클루전 맵이 특별히 S1이 원점을 뺀 R2와는 인클루전 맵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인클루전 맵에 대해서 이 정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명할 때 지금 이것이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면은 이것에 인버스 호모피즘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인버스 호모피즘을 찾아줄 건데 이 인버스 호모피즘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저희가 R2에서 원점을 뺀 거에서 S1으로 가는 리트랙션 R을 배웠었죠.
그 R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홈옵섬, 이것이 이 J스타의 인버스 홈옵섬 된 걸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IS 홈옵섬 된다, 이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R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점을 뺀 플랜에서 S1으로 가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죠? 이런 맵입니다. 리트랙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R이라는 맵은 여기 이 안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안에 어떤 점이 주어지더라도 그 주어진 점을 지금 이 점과 여기 원점을 이어주는 이 성분을 이용해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S1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난 이 선을 이용해서 이 S1으로 보내주는 그런 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도메인이 원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모로 들어가도 well defined 되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R을 정의했을 때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J로 갔다 R로 가는 두 맵의 컴포지션과, 또 다른 것은 R로 갔다가 J로 가는 이 두 맵의 컴포지션을 저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과 J의 컴포지션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S1에서 J로 가서 다시 R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S1에서 S1으로 가는 그런 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J로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R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S1에 있는 특정한 값 X에 대해서는 그것이 열이 갔을 때 자기 위치 그대로 갔다가 다시 이 리트랙션에 의해서 원래 위치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S1의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거에서 인듀스 되는 홈오피즘 결국 같은 거죠. 이것이 결국은 S1의 펀더멘털 그룹에서의 아이덴티티 홈오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S1의 펀더멘털 그룹 사이에 아이덴티티 홈오피즘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R로 보내고 그 다음에 J로 보내는 두 맵의 컴포지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점을 뺀 R2에서 S1으로 가는 R이라는 맵이 있고, S1에서 다시 원점을 뺀 R2로 가는 J라는 인클루전 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한 건데, 이것은 저희가 아이덴티티 맵은 아니지만, 그죠? 아이덴티티 맵은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왔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안에 있는 S1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정의된 이 아이덴티티 맵, 이 아이덴티티 맵과 호모토픽인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아이덴티티 맵과 같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것은 아이덴티티 맵과 호모토픽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모토피를 여기에서 열이 가는 그런 호모토피를 정의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거 잘 보면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죠. 여기 X는 지금 아이덴티티 맵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R로 보내면 S1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원점을 뺀 R2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R로 보낸 다음에 다시 인클루전으로 해서 원점을 뺀 R2로 보낸 이 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맵 사이에 지금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호모토피가 잘 되는지를 볼까요? 먼저는 이 값이 여기 코도메인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0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이 값 특정한 x에 대해서 이렇게 x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지금 x하고, 그래서 여기 x는 지금 이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지금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이 되는데 이거 사이에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사이에 스트레이트 라인 호모토피가 되는데 이 사이에는 절대 0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x가 내부에 있는 점이라 하더라도 x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값은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절대 원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은 원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well defined 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원점을 뺐기 때문에 당연히 컨티뉴어스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t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t가 0인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없어지고 x만 남죠. 그러니까 x만 남으니까 이건 아이덴티티 맵이 되는 거고, t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t가 1인 경우는 이번에는 이것만 살아남는 거죠. 이것만 남는 건데 이것은 r로 보내서 다시 여기 인클루전으로 보내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지 h라는 호모토피에 의해서 지금 이것과 아이덴티티 맵은 호모토픽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라지 h는 이 아이덴티티 맵과 이거 사이에 호모토피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렘마 58.2를 사용하게 될 텐데, 58.2를 사용하려면은 이 라지 h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됐죠. 하나는 호모토피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이것이 호모토피가 되는 거였고, 그 두 번째는 x0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y0 값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x0를 제가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y0도 여전히 같은, 그죠? 여기 R2에서 원점을 뺀 거에서의 여기 베이스 포인트인데 y0도 여전히 저희가 1로 잡았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기 h의 1에 모든 t에 대해서 이 h1의 t의 값은 어떻게 되죠? t하고 관계없이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t하고 관계없이 이 라지 h는 x0 값을 항상 y0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렘마 58.2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라지 h는 이것과 이거 사이에 호모토피이면서 모든 t에 대해서 이 베이스 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맵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호모피즘, 여기 있죠? 두 개에서 인듀스 되는 호모피즘이 서로 같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R과 J의 컴포지션은 결국은 아이덴티티 맵이 되어서 이거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호모피즘은 아이덴티티 호모피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J하고 R을 컴포지션한 이 맵은 여기 아이덴티티 맵과 같지는 않지만 그것과 호모토픽하다는 걸 저희가 보였죠. 호모토픽한 걸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이 호모피즘은 서로 같은 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R스타와 J스타를 컴포짓한 것도 아이덴티티 호모피즘이 됐고, 반대로 J스타와 R스타를 컴포짓한 것도 아이덴티티 맵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는 서로 인버스 호모피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R스타가 J스타의 인버스 호모피즘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J스타는 아이소모피즘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소모피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이 펀더멘털 그룹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이 J스타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의 아이소모피즘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의 인버스 호모모피즘을 R스타로 잡아줬죠. 그래서 이 R스타와 J스타를 컴포짓한 것이 아이덴티티 호모피즘이 되고, 또 이번엔 역으로 J스타와 R스타를 컴포짓한 것도
아이덴티티 홈스트링이 된다는 걸 보임으로써 결국은 저희가 J스타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결론과 이 결론을 얻는데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처음에 이 부분을 얻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R과 J를 컴포짓한 이 맵이 실제로는 정확히 아이덴티티 맵이 됐기 때문에 쉽게 이 결론을 얻었죠. 그런데 이 결론을 얻을 때에는 저희가 J와 R을 컴포짓한 것이 아이덴티티 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덴티티 맵하고 호모토픽이란 건 알았죠.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저희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과 이것이 아이덴티티 맵이 아니더라도 아이덴티티 맵과 호모토픽만 하더라도 결국은 그에서 인듀스 되는 홈스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호모토픽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J는 S1에서 원점을 뺀 R2로 가는 인클루전 맵인데, 그래서 이 J에서 인듀스 되는 홈스민 J스타는 S의 펀털 그룹에서 원점을 뺀 플랜의 펀털 그룹으로 가는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펀더멘털 그룹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J가 인클루전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이런 제가 리트랙션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트랙션이 있는데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 것이 디포메이션 리트랙션인데, 이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